혹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토니 스타크의 비밀이었던 과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최근 우주에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와 힘을 합쳐 활동을 하던 중 볼디라는 종족에게 잡혀 수트가 없는 상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투에서 위험한 순간까지 몰리게 됐지만 때마침 수트가 도착하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출하는 도중 451이라는 로봇에 의해 한 행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그를 막으려 시도하나 실패합니다. 생존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인 451은 유유히 사라져버렸고 토니는 살인자는 도망갈 수 없다며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니는 451을 찾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 데스헤드를 찾아갔고 451의 생김새를 보여줍니다. 데스헤드는 451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했고 둘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가 파괴시킨 행성의 잔해를 살피러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451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곳을 발견하여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51의 신호가 가까워지자 토니는 데스헤드에게 웬만하면 그를 죽이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기꺼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둘은 451의 우주선에 잠입했으며 토니는 451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곤 기습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데스헤드는 사실 451에게 이미 매수된 상태였고 토니가 그를 찾은 것 역시 451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451은 아이언맨 수트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페퍼까지 토니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킹했었고 토니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토니는 데스헤드에게 배신자라며 분노하지만 넉넉한 돈을 받은 데스헤드는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우주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451과 토니는 계속해서 말싸움을 했고 영상실에 도착하자 451은 자신의 행동은 다 계획이 있어 행한 것이며 이 영상을 보면 자신의 계획에 동참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토니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답하죠. 451은 토니를 앉힌 후 영상을 재생했고 영상에는 토니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등장합니다. 이 오래된 영상은 하워드가 토니에게 남긴 메시지였고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서 자신을 용서하길 바라며 이건 미래를 위한, 지구를 위한, 그리고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말함과 동시에 놀랍게도 하워드의 뒤에 451이 나타납니다. 영상이 끝나자 451은 자신의 계획은 엉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래전 스타크 부부는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지만 의사는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워드는 엄청난 권력, 재산으로도 자신의 아이 하나 살리지 못한다며 낙담했고 아이를 살릴 방법이 존재할 거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돌아다니다 그는 네바다주의 마지막 기회라는 술집에서 한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외계인은 여기 네바다주에 외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다며 그 카지노의 주인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로봇, 즉 451을 납치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정보의 양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정답도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워드가 그 로봇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외계인은 그 카지노에 침입하여 탈출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워드는 451을 탈출시키기 위해 스타크 세븐이라는 팀을 결성했고 완벽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카지노에 침입한 그들은 투명화 장치를 이용해 마치 451이 사라진 것처럼 꾸몄고 외계인들은 451이 도둑맞은 줄 알고 이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사이 하워드의 팀은 이번엔 진짜로 451을 훔쳤고 지붕을 터뜨린 후 헬기를 타고 카지노를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토니는 하나도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쳤고 451은 잠시 쉬라며 그를 수면가스로 잠재웁니다. 토니가 잠에서 깬 후 진정되자 451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워드는 451을 데리고 자신의 아내의 곁으로 돌아왔고 아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451은 아들을 살릴 수는 있지만 미래의 자신을 도울 수 있게 DNA를 조작해야 한다고 했고 하워드 부부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합니다. 451은 이를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수술실로 이동했고 그들이 수술을 실행하려는 순간 외계인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칩니다. 하워드와 451은 외계인들을 모두 무찔렀고 451은 이 외계인 조직은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그들을 모두 무찔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워드는 살생이 싫다면서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역시 아들의 안전을 위해 외계인들의 본진까지 쳐들어가 보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451은 수술을 무사히 마친 후 모든 게 잘 진행됐다면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며 떠났고 하워드는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출산을 마친 하워드의 아내는 이제 어쩌지? 라고 말했고 하워드는 아들을 많이 사랑해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451은 토니에게 이게 너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 이야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니는 아직도 자신의 수트가 해킹당한 사실과 자신의 DNA를 조작한 사실에 화가 나 있었고 그 얘기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분노합니다. 451은 이게 다 지구를 위한 것이라며 지구는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선 DNA를 조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니는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있다며 바로 토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451은 자신이 말하는 건 토르조차 막지 못하는 수준의 파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갓킬러라는 무기밖에 없으며 그 무기의 조종사가 토니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게 DNA를 조작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한편 도시로 돌아간 데스헤드는 451의 몸에 엄청난 현상금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451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451과 토니는 갓킬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451은 갓킬러를 작동시킵니다. 근데 갓킬러는 뒤에 있던 행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451은 이래서 조종소가 필요한 것이라며 조종소가 없다면 이 무기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린다고 설명해줍니다. 이후 451은 토니에게 갓킬러를 연결하려고 시도했고 그 순간 데스헤드가 들이닥칩니다. 데스헤드는 바로 451을 향해 공격했고 토니가 방해가 되자 그를 날려버립니다. 451은 그의 공격을 피해 도망다녔으나 결국 데스헤드에게 따라잡혔고 머리가 박살나려는 찰나 해킹을 성공하여 겨우 멈추게 합니다. 한편 토니는 451의 정신이 팔린 사이 갓킬러의 내부 끝까지 들어간 후 수트의 인공지능을 꺼버려 451이 자신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51은 아이언맨 수트의 신호가 끊기자 그가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데스헤드를 조종하여 그를 찾아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데스헤드는 몸은 해킹당했지만 의식은 자신의 것이었는데요. 그는 토니에게 너네를 찾을 수 있던 이유는 토니 너의 무기고를 추적해서야 라고 말해줬고 토니는 내 무기고가 여기 있단 말이지 고마워 라고 말하곤 다시 도망가 승강기에 탑승합니다. 토니는 자신의 레이저를 수동으로 조종해 추적하는 451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451은 파란 쪽을 잃었고 공중을 날아 그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451을 보호하도록 해킹당한 데스헤드는 토니의 레이저 공격에 의한 파편에 451이 맞을까봐 점프하여 그를 감싸 안아버립니다. 이로 인해 데스헤드와 451은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451은 데스헤드에게 빨리 이걸 놓으라며 급하게 명령했고 결국 데스헤드는 혼자 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따라잡기에 너무 늦었단 것을 깨달은 451은 토니를 조종석에 앉히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갓킬러를 해킹해 한 행성을 공격하게 세팅한 것이죠. 이제 갓킬러를 멈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토니가 조종하는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토니는 이 행성을 구하기 위해 얼른 달려가 갓킬러를 조종할 수 있는 헬멧을 착용했고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갓킬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토니는 451에게 너가 틀렸다며 이 기계는 내가 조종할 수 없고 너가 멈춰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갓킬러는 결국 한 행성을 폭파시켜버립니다. 451은 잠시 당황한 듯 하였으나 갑자기 눈빛이 바뀌면서 너가 마음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극한으로 몰아주면 확실히 작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더니 이번엔 갓킬러의 목적지를 지구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행동에 토니는 분노하며 자신의 무기고로 향해 수트들을 모두 작동시켰고 451은 분신들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토니는 451을 이기는데 성공합니다. 토니는 쓰러져 있는 451에게 너가 틀렸다며 나는 이 갓킬러를 조종할 수 없고 너가 나한테 한 DNA 조작이 실패한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갓킬러가 토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451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어디서 틀린 거지? 라며 몹시 당황해하더니 갑자기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장난 로봇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토니는 계속해서 451에게 갓킬러를 멈추게 해보라고 소리쳤고 겨우 451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갓킬러가 지구를 치기 일보 직전에 멈추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451은 이번엔 갓킬러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451은 자신이 틀렸다며 자신이 손댄 모든 것들은 이 차원에 존재하면 안 된다며 다같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다시 고장난 로봇이 돼버립니다. 토니는 더 이상 451에게 희망을 걸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그를 들고 출구를 찾으며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들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되는 듯 하였으나 토니는 순간 451이 갓킬러를 조종하던 것을 떠올려 451의 머리를 해킹합니다. 그리고 갓킬러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겨우 출구를 만들어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무사히 빠져나온 토니는 우주를 떠나 지구로 돌아갔고 자신의 탄생 배경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서류를 읽던 토니는 무언가를 발견하더니 어디론가 서둘러 떠납니다. 사실 토니의 부모님은 451을 믿지 못하였고 그가 떠난 후 그가 조작한 DNA를 다시 한번 바꿔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를 출산하기는 하였으나 기침 소리가 이상해 병원으로 데려가 보니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아기의 몸이 너무 안 좋아 혼자 숨도 못 쉬며 평생 인공폐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 사실을 451이 알면 절대 안 된다며 첫 번째 아이를 숨겨 키우기로 결정했고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입양된 아이는 토니였죠. 자신의 숨겨진 형이 있는 병원에 도착한 토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없으면 숨도 못 쉬고 스스로 말도 못하는 형을 발견하죠. 토니의 존재를 이미 알았던 형은 자신을 찾아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며 너스레를 떨었고, 토니는 자신이 좀 바빴다며 대신 앞으로 스타크 형제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답합니다. 드디어 만난 스타크 형제의 스토리는 앞으로 이어질 것이며 조만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